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재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볼 건데, 기부 체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에 재개발 공공기여를 얼만큼 하느냐, 이게 사업성이 직결되다 보니까 관련된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개발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요, 구역 내에 국공유지 땅이 있겠죠. 이렇게 필지별로 별도에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도로 같은 것들은 뭐 일단 사도보다는 대부분은 국공유지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것도 포함돼서 개발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써 있다시피 지자체가 조합에 무상 양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합 입장에선 무상으로 양수를 받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나서 새롭게 지어도 도로라든가 필요한 기반시설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만든 것들을 다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다가 공짜로 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줄 때는 큰 거 받았다가 새 거 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은 많이 소요가 되겠죠. 조합 입장에서는. 근데 그 비용 소요가 크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인센티브, 용적률 상향이라든가 이런 걸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자, 한남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남 4구역은 최근에 국공유지 무상 양도 무상 귀속 업무 용역업체 선정을 했다라고 하죠. 이쪽에 그 전체 재개발 면적의 5분의 1이 국공유지 면적이랍니다. 한남 4구역은 굉장히 큰 규모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담당 구청이랑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협의해야 될 기간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그 등기부 등본 띄게 되면 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국은 뭡니까? 대한민국 나라 땅이라는 거죠. 국유지 땅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관리청은 따로 있어요. 그게 국방부 땅일 수도 있고 기재부 땅일 수도 있고 환경부 땅일 수도 있고 교육부 땅일 수도 있고 국토부 땅일 수도 있고 뭐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정관청이 하나하나의 소유주로 보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소유주로. 예를 들어 뭐 경찰청 땅이 있고 환경부 땅이 있다. 국유지니까 하나로 소유자 하나가 아니라 각각을 하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협의도 각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들을 뭐 조합이 직접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전문적으로 용역 협상을 해주는 그런 전문 기관과의 그런 기관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입찰 공고를 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일단 무상 양도를 할 때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겠죠. 당연히 국공유지 땅. 그리고 누구한테 주느냐? 당연히 양수 대상은 조합만입니다. 조합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로나 기반시설을 새롭게 설치해야 되죠. 다 부시고 나서 새롭게 설치하죠. 이걸 다시 공공에 돌려줍니다. 그죠? 도로라든가 우체국 같은 거 경찰서 지은 다음에 조합이 그걸 갖고 무슨 수익을 냅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이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부 체납을 예를 들어서 내가 처음에 무상 양도 받았죠? 50억 어치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딱 만들어준 다음에 한 100억 어치를 줬어요. 그러면 줄 때 100억 어치를 기부 체납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무상 양도 받았던 부분은 뺍니다. 그래서 내가 100억 어치를 기부 체납한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에 무상 양수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고 나서 나머지 부분만 기부 체납한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기부 체납을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개념은 일종의 교환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무상 양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통보를 합니다. 관리청 등에서 아까 여러 가지 국가기관에서 오케이, 우리 니네 재개발한다고 오케이, 동의 이렇게 된 거. 보통 국공유지는 원칙상 동의입니다. 특별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이상 개발 동의를 간주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게 통보가 돼야지만 사업 시행 인가에 대한 고시가 나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건데 아직 동의가 안 됐다. 우리 땅 건들지 마.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의 내용을 다 통보를 받고 나서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고. 그런데 무상양도 무상귀속 외에 조합이 돈을 주고 사와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걸 유상매입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국공유지 유상매입 시기를 놓치면서 다시 감평을 받았고 3년 동안 땅값이 올라 다시 조합 부담금 수백억 원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명백한 조합의 실수죠. 그러니까 조합장의 능력 부족인 거죠. 이거는 안 내야 될 돈을 낸 거니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요 글씨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보통 유상매입 시기, 국공유지 유상매입 시기가 사업시행 인가 시점을 기점으로 감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시점 감평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조합이 지불을 하면 돼요. 그러면 국공유지가 예를 들어서 100억 원어치다. 그러면은 감평이 때 100억 원어치야. 그러면 조합이 100억을 주고 그걸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감평은 하고 나서 돈의 완납은 언제까지 하면 되느냐면 3년 이내로만 하면 됩니다. 근데 3년 동안 그걸 완납을 못했어.
그러면 3년 뒤에 법적인 내용이 바뀌어요. 법의 적용이 바뀌게 되면서 재감정을 하게 되고 시세 감정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간평이 3년 동안의 가격이 올랐을 테니까. 그런데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는 그 재개발 지역이 그냥 낡은 빌라 단지에서 국공유지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준하는 수준의 평가를 받으니까 굉장히 낮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3년 동안에 싹 다 밀었어. 예를 들면 다 밀고 나면 아파트 이제 지을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땅의 효용 가치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간평 금액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허르스름한 빌라 단지에 있었던 거냐 아니면 싹 다 밀고 이제 아파트 올릴 땅이냐에 대한 간평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가격도 올라갔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수백억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업시행 인가 때 국공유지 그 간평을 받고 나서 한 2년 1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완납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이것도 뭐 한 300억, 400억 한다 그러면은 그 비용을 야 어차피 낼 돈이니까 빨리 내. 이게 아니라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거의 3년 가까이 한 2년 11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기간 동안에 3, 400억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은행에 넣어놔도 그 이자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인가 받고 나서 3년 이내에 3년 직전 2년 11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돈을 내는 거. 이 방식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해야 되려면은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고 조합이 그다음 조합장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제가 쭉 둘러보니까 조합장의 능력치에 따라서 상당히 조합원 개개인에 대한 수익 차이가 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많은 지자체는 유상 매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돈으로 받는 것보다 다양한 형태의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제 요거는 서울시 입장입니다. 서울시 입장. 서울시 입장에서는 당연히 돈이 많은데 돈이 많고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받는 것보다는 기부 체납 요구해서 아예 우리가 원하는 시설 지어줘. 뭐 이렇게 되는 게 낫겠죠. 여기 우체국 지어줘, 경찰서 지어줘, 학도 이제 노인을 위한 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거 지어줘. 뭐 실버센터, 뭐 데이케이 센터 이런 거 지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지방인 지자체는 재정 자립도가 좀 떨어지고 이런 데는 돈이 부족한 경우가 있잖아요. 땅은 많아. 땅은 많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는 땅이 없지만 거긴 땅은 많고 돈이 없어. 이러면은 기부 체납 형태를 돈으로 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다 틀린 건데 서울시 기준에 했을 때는 돈으로 받는 케이스는 별로 없어요. 돈으로 실제로 주잖아요. 1,000억의 돈을 주면은 기부 체납하게 되면은 실제로 곱하기 0.7 그래서 700억만 인정을 해주고 거기에 계산해 갖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땅 같은 경우는 만약에 1,000평을 제공하면은 1.3배를 해줍니다. 1,300평 제공한 걸로 계산을 해줘요. 네,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라든가 어떤 현금보다는 땅 내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 0.7을 뭐 1로 바꿔주면서 공공기여를 조금 줄여주고 공급을 좀 빨리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요즘 나오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은 어쨌든 간에 토지를 가장 좋아합니다. 자, 일부 행정기관은 과도한 기부 체납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조합과 지자체 간 의견 충돌이나 진통을 겪는 일도 적지 않답니다. 그렇죠. 어쨌든 조합 입장에서는 최대한 그러니까 기여를 적게 하고 싶어. 어쨌든 다 비용이니까. 지자체는 야 우리가 인허가권자인데 니네가 그렇게 하면 돼? 인프라 좀 구축할 수 있게끔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둘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공급이 워낙에 부족한데 공공기여를 많이 하게 되면 조합들이 버티고 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공기여를 최대한 적게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부채납 비율도 낮춰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기부채납에 대한 산식 비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이나 건축물 같은 건 곱하기 0.7인데 이걸 1로 바꿔주는 이런 식으로 높여주면서 야 빨리빨리 공급 좀 해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어떤 그 알력 다툼을 하게 되면은 둘 다 손해죠. 새 아파트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도 짜증나고 서울시도 계속 그렇게 과도한 기부 체납하다가 쟤네가 공사 안 해버리면은 인프라 구축도 안 되고 임대주택도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서로 간에 안 좋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서 빨리빨리 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상 유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지만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된다. 조합에서도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협의 과정에 따라 사업 시행 인가 시작이 늦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합장을 필두로 해서 굉장히 조합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나 아니면 신탁사를 끼거나 아니면 전문 정비사업 관리체를 끼거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조합장이 알아서 하겠지. 조합
그 조합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개개인 조합원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그 재산에 직접적인 타격이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두셔야 될 항목들입니다. 이것도 뭐 국공이지 뭐 잘 알아서 하겠지 나 관계가 있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 잘 이해하신 다음에 나중에 총회를 하거나 뭐 할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주신다면 실질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